전 세계 경제 지도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전 세계 천재 경영인들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결국 수조 원의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곳,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공포의 시장, 바로 인도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미국의 GM과 포드가 왜 인도에서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며 혀를 내두르고 도망친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유독 한 기업만이 기적 같은 역전극을 써 내려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버리고 간 흉물스러운 폐허를 인수해 수만 명의 밥줄을 되살려내더니 이제는 인도 증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4조 5천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잭팟을 터뜨린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도대체 현대차는 어떤 미친 전략을 썼기에 남들이 다 망해 나가는 그곳에서 독보적인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인도가 왜 그토록 악명 높은 무덤으로 불렸느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차가 안 팔려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문제는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인도의 처참한 인프라와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의 고속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만 고속도로지 실제로는 폭격맞은 아스팔트가 지뢰밭처럼 깔린 곳입니다. 좁은 차선 하나에 거대한 트럭과 오토바이, 그리고 길을 막아선 소떼와 사람이 한 대 뒤엉켜 시속 20km를 내는 것조차 기적인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에서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리점까지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차값의 절반을 잡아먹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길바닥에 뿌리는 기름값과 시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전력이었죠. 자동차 공장은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뚝 끊깁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면 그날 생산하던 차량들은 품질 결함으로 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결국 공장마다 원자력 발전소급은 아니더라도 거대한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싸서 인도에 왔는데 정작 발전기 돌리는 기름값이 인건비를 뺨 때리는 수준이니 제조업으로서는 최악의 환경이었던 거죠. 여기에 인도 정부의 배짱 장사는 정점을 찍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외제차에 최대 10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완제품 들여오지 말고 아예 여기서 공장 짓고 뼈를 묻으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를 그냥 가져오면 가격이 2배가 되니 팔릴 리가 없고, 그렇다고 공장을 짓자니 도로도 전기도 없는 허허벌판이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100년 전통의 미국 자존심 GM은 2017년에 백기를 들고 철수했고, 포드 역시 2조 원이 넘는 적자만 아는 채 2021년에 짐을 쌌습니다. 세계 최강의 거인들이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도망친 거죠. 이 거물들이 떠난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간판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공장에 부품을 대던 수백 개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배를 채워주던 식당, 아이들을 태우던 통근버스까지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만 명의 가장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희망에 부풀었던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는 실패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라는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죠. 그런데 모두가 인도는 절대 안 된다며 등을 돌리던 바로 그 시기에 태극기를 앞서고 이 죽음의 땅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기업이 있었습니다. 1996년 현대자동차가 인도 남부의 첸나이라는 허허벌판에 깃발을 꽂았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비웃었습니다. 세계 1등도 못 버티고 나가는 판에 한국의 작은 회사가 뭘 믿고 저러냐는 거였죠.
당시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싸구려 차라는 오명을 씻으려 발버둥 치던 시절이었으니 그런 비웃음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명예회장의 생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인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철학이 현대차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인도를 단순히 싼 값에 부려먹을 생산기지로만 봤다면 현대차는 인도와 운명을 함께할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공장을 짓기 전부터 수조 원을 쏟아부어 부품 공장, 연구소, 심지어 직원들이 살 아파트와 학교, 병원까지 갖춘 거대한 자동차 도시를 통째로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이익만 챙겨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러 온 가족이다라는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1998년 현대차는 인도인들의 심장을 관통할 비밀 병기를 내놓습니다. 바로 산트로였습니다. 이 차는 한국에서 팔던 차를 대충 고쳐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도인들의 삶을 현미경처럼 관찰해서 만든 맞춤형 정장 같은 차였죠. 여기서 현대차의 소름 돋는 디테일이 나옵니다. 현대차 연구원들은 인도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터번에 주목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터번을 쓰는 수천만 명의 인도인에게 기존의 낮은 승용차는 고역이었거든요. 차에 탈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하고 터번이 천장에 닿아 망가지기 일쑤였죠. 현대차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차 높이를 확 높인 톨보이 스타일을 도입했습니다. 터번을 쓰고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탈 수 있는 유일한 소형차가 탄생한 겁니다. 이 작은 배려에 인도인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살인적인 더위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 성능을 한국 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했고 엉망진창인 도로에서도 고장나지 않도록 서스펜션을 무식할 정도로 튼튼하게 다시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대박이었습니다. 산트로는 출시되자마자 인도 국민차라는 칭호를 얻으며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당시 시장을 독점하며 거드름 피우던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시장을 우습게 보고 옵션도 없는 깡통차만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같은 가격에 파워 윈도우와 빵빵한 에어컨을 기본으로 넣어줬으니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인도인들에게 한국차는 튼튼하고 고급스럽다 라는 신뢰가 뿌리내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땅이 워낙 넓어서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까지 가는 것 자체가 고행이었는데요. 현대차는 정비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시골 오지에 사는 고객이 전화를 하면 현대차 로고가 박힌 오토바이가 흙먼지를 휘날리며 나타나 차를 고쳐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본 인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현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자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인도의 자존심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트로의 성공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을 뿐이죠. 현대차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도의 주류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버리고 간 그 차가운 폐허 위에서 현대차가 어떤 마법을 부려 4조 5천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기적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인도인이 현대차라는 이름에 열광하며 주식을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를 이제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산트로로 인도 시장에 안착한 현대차가 마주한 다음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가성비 좋은 소형차를 파는 회사로 남는 것, 어림도 없는 소리죠. 현대차는 인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공의 욕망을 일궈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2015년 출시된 크레타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SUV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핵폭탄급 게임 체인저였죠. 여러분, 인도의 도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그 자체입니다.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고 곳곳이 패인 비포장도로죠. 이런 땅에서 인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튼튼한 차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인도인들의 성향상
SUV는 성공한 사람의 상징과도 같았죠. 현대차는 이 포인트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압도적인 편의 사양, 그리고 인도의 거친 땅을 비웃듯 달리는 강력한 성능까지. 크레타는 출시되자마자 인도 중산층의 드림카로 등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1분에 한 대씩 크레타가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누적 판매량만 110만 대를 넘겼죠. 일본의 혼다와 스즈키가 뒤늦게 SUV 모델을 내놓으며 추격했지만 이미 현대차가 닦아놓은 SUV는 곧 현대라는 이미지를 깨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좀 산다는 집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현대차 마크가 붙은 SUV가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량의 승리가 아니라 브랜드의 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8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2017년부터 가동을 멈추고 거대한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미국의 GM 탈레가운 공장. 미국 자동차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던 그 폐허에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깃발이 꽂힌 겁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국 1등도 포기하고 버린 썩은 사과를 왜 한국이 가져가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6년 넘게 녹슬어버린 기계들과 떠나간 노동자들. 그곳은 누가 봐도 답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폐허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봤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산 게 아닙니다. GM이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겼던 수천 명의 인도 노동자들,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미국 기업은 야반도주하듯 떠났고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들어와 공장을 다시 돌리고 일자리를 줍니다. 이때부터 현대차는 인도인들에게 단순한 외산 기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준 은인이자 구세주가 된 겁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낡은 기계를 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 AI가 분량을 잡아내고 로봇이 용접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세웠습니다. 이건 인도 제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인도인들에게 그대로 전수한 거죠. 인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찬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진심이 통한 덕분에 현대차는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라는 거대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0월 22일 인도의 금융수도 뭄바이가 발칵 뒤집히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정식으로 상장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현대차가 조달한 자금만 무려 4조 5천억 원. 이건 인도 증시 수십 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였습니다. 인도인들이 현대차 주식을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왜 인도인들은 현대차에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현대차의 전략이 소름 돋을 정도로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상장을 준비하며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인도 국민과 함께 수익을 나누는 뼛속까지 인도 기업이다. 그동안 인도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은 돈만 벌면 본국으로 송금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인도 국민 누구나 현대차의 주주가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가 잘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14억 인도인의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대차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진정한 인도의 파트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차를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해 인도의 달러를 벌어다주고 이제는 상장을 통해 이익까지 나눠주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인도의 국민차 자리를 지키던 일본의 마루티 스즈키는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일본 차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인도 친화적이며 더 미래지향적인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시선은 이제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장 큰 골칫덩이인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거든요. 남들은 전기차 한 대라도 더 팔 생각만 할 때 현대차는 인도 전역 고속도로에 충전소를 깔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100년 전 영국이 인도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철도를 깔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미래의 고속도로를 닦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돌이켜보면 현대차의 이 눈부신 성공은 거대한 시련 끝에 얻은 값진 열매입니다. 한때 믿었던 중국 시장에서 사드 보복이라는 정치적 파도를 맞아 점유율이 1%까지 추락했을 때 모두가 현대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랬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문이 닫히자 목숨을 걸고 인도라는 거친 땅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의 뼈아픈 실패가 오히려 인도라는 14억의 기회를 잡게 해준 최고의 예방주사가 된 셈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 현대차는 그걸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튼튼한 현대차를 타며 한국 기술력을 신뢰하게 된 인도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 핸드폰을 쓰고 BTS의 노래를 부르며 한국 라면을 즐깁니다. 현대차가 20년 넘게 닦아놓은 신뢰의 고속도로 위를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업들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품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4조 5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대한민국 승부사들의 땀방울이자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얻어낸 진심의 무게입니다. 무덤 위에서 꽃을 피운 현대차의 질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4억 인구와 함께 달릴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텔링이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